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 4회 예상문제 2강 유화편입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지게차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유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압편에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압을 보려면 맨 먼저 볼 것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유압의 전편을 다루는 예, 아주 중대한 원리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예, 유압의 기본 원리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 있는 밀폐된 용기입니다. 액체의 한 부분에 여기가 한 부분이죠. 이 액체 한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그 세기에는 변함이 없이 같은 크기로 액체의 부분에 골고루 전달된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여기서 전해진 압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에, 단면적 A1 여기죠. 단면적 A1인 피스톤 F1에 힘을 가하면 이 F1 여기에서 힘을 가하면 이 A1에 가해진 압력을 P1이라고 하면요. 이 P1과 여기서 가해진 압력 P2는 같게 됩니다. 이때 그 힘의 전달을 보면 P1, P2는 같게 되고요. F1을 A1으로 나눈 거 써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F1을 A1으로 나눈 거, F1을 A1으로 나눈 것이 뭐냐면 이게 P1이에요. 압력이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F1을 A1으로 나눈 것은 압력인데 이 압력은 여기서 가해진 압력과 여기서 가해진 압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해진 압력은 뭐예요? F2를 A2로 나누는 것이죠. 네, F2를 A2로 나누는 것. 이 압력과 여기에 있는 F1을 A1으로 나눈 이 압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같은 것이라고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F2는 양변에 이게 같으니까 양변에 A2를 곱해주면 F2는 어떻게 돼요? F2는 F1 곱하기 필기구가 안 좋아가지고요. F1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예, A2를 A1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2라는 건 여기 면적이죠. 여기 면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2라는 힘은 이 면적만큼 증대되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힘의 단면적을 넓히면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가해진 힘은 여기에서 단면적인 넓이만큼 넓어진다. 힘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단면적이 4배라고 하면 여기서 1kg의 압력이 가해졌다면 힘이 가해졌다면 여기서는 4kg로 증대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이제 4배로 증대됐다면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는 예, 여기서 가해진 힘은 이것이 밀폐된 용기라고 한다면 단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힘이 증대되었다. 라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밀폐된 용기 내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랬습니다. 쉽게 각인되기 위해서 답을 그냥 먼저 찍어 버릴게요. 이것입니다. 유체의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다시 아까 파스칼의 원리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가해진 힘은 동시에 같은 크기로 여기서 가해지는데 이게 같은 크기예요. 그러면 이 단면적이 넓어져서 이것이 4개가 된다면 같은 크기의 4개니까 힘이 4배로 증대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일부에 가진 압력은 유체의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중 틀린 것은 유체의 압력면에 대해 직각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밀폐된 용기 속의 액체 일부에 가진 압력은 각부에 똑같은 세기로 전달된다. 조금 전에 했었죠.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압기 등은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즉 유압기 원리는 적은 힘으로 많은 토출을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압기 원리예요. 4번 정지에 있는 유체에 힘을 가면 단면적이 넓은 곳은 속도가 느리게 전달된다. 아닙니다. 동시에 같은 크기로.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크기라든가 다른 어떤 느리다 빠르다 이게 없다는 거죠. 동시 그 다음에 같은 크기. 이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유압의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맨 먼저 이제 유압의 기호를 한번 보겠는데 요 밑에 있는 이 표시가 있죠. 이 표시 이것은 기름 탱크, 오일 탱크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또 이런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름이 올라가고요. 여기에 있는 요 모터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구동 모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힘을 발생시키는 구동, 구동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밸브들이 있어요. 릴리프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여기서는 지금 속도 제어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든 이렇게 이제 이 밸브들이 있어요. 이 밸브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제어 밸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기 모터가 뭘 돌려주는 겁니까? 이 유압 펌프를 돌려줘요. 그럼 여기에 보이는 유압 펌프 기호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깜장 칠이 돼 있죠? 이게 유압 펌프 기호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깜장이 안 칠해지고 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압이에요, 공압. 이 깜장이 칠인 거, 이것은 유압이고 여기에 이렇게 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공압이에요. 그래서 이건 유압이죠. 이게 유압 펌프입니다. 여기 유압 펌프예요. 이것은 흡입 필터예요. 이게 흡입 필터 기호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유압 기호니까 기억해 두셔야 유압 펌프는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이건 전기 모터고요. 전기 모터가 이 축이 연결돼 가지고 이 펌프를 돌려요. 돌리면 여기에서 이제 유압이 오일이 따라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압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기계적 압력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됩니까? 이제 액체 압력으로 변환되어서 올라가죠. 가면서 여기서 압력의 세기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힘의 방향도 조절하는데 이건 전부 다 뭐가 하냐? 제어 밸브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된 힘이 이러한 밸브를 통해서 방향이나 제어나 속도가 조절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요 실린더 부분 또는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유압 모터 부분으로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액추에이터. 실제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린더로 가든지 아니면 유압 모터를 돌려주든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대부분 힘을 발산하게 되죠. 액추에이터는 두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겁니다.
실린더 또는 유압 모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유압 관로예요. 요게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유압 관로인데 한 가지 좀 이제 양해하실 것은 제 이 펜이 정방향으로 잘 놓이질 않기 때문에 그, 그거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실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뭐냐면은 유압 관로예요. 유압 관로가 이렇게 가다 둘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방향 제어 밸브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게 지금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고 요게 이제 피스톤 로드죠. 그래서 결국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가 유압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유압 에너지가 다시 뭡니까? 기계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유압이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유압은 동시에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직각 방향으로. 그럼 이 피스톤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겠어요? 여기서 차면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로드가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실린더가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작동시키려면 이번에는 여기를 닫고요. 여기를 닫고 이쪽으로 유압을 보내주면 유압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압은 아주 편리한 게 정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이 회로도만 바꿔주면 음? 이 방향제 밸브로 회로도만 바꿔주면은 역방향으로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보시면은 암을 폈다가 다시 뭡니까 실린더를 안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그래서 정방향도 되지만 역방향도 된다. 어느 쪽으로 유압을 흘려 보내느냐에 따라서 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바의 압력을 걸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100바의 압력을 걸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것이라든가 뭘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갑자기 바위 같은 게 나타나 가지고 그 힘으로서는 계속 작동하기 어려운데 밑에서는 계속 들어올리죠. 압력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압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정 압 이상이 걸렸을 경우에 기계를 보호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압은 밖으로 토출시켜 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되죠. 이렇게 하는 그 밸브를 우리가 릴리프 밸브라고 해요.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있죠. 릴리프 밸브. 이 제어 밸브에서 압력 제어 밸브예요. 그러니까 제어 밸브에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예, 속도, 압력, 방향 이 세 가지의 제어 밸브가 있어요. 속도를 제어하기도 하고 압력을 제어하기도 하고 방향을 제어하기도 하는데 이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예요. 필요 이상의 압력이 흐르면 이 압력은 여기도 동시에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프링이에요. 예, 이 스프링이 있는 요 부분은 대부분 압력 제어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릴리프 밸브. 그런데 이 부분에서 100바로 여기를 100바로 설정해 놨어요. 그럼 100바 이상의 동력이 전달되면 릴리프 밸브가 열리면서 이 압력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유량이 다시 오일 탱크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것을 릴리프 밸브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추에이터로 올라가서 힘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방향 제어 밸브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서 힘이 정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역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폐유에 의해 주변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유압 자체가 이 오일이 폐유에서 오염될 수 있죠. 작동률은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속도와 제어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유압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작동률 오일이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더우면 어떻겠어요? 그 오일 자체가 팽창을 할 수 있고요. 날씨가 추우면 수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속도와 제어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3번 전기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걸로 해서 자동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작동료에 공기가 유입되고 쉬운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공기가 이 밸브의 느슨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입되게 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인데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압기기에 대한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에너지 손실이 크다. 오히려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로 기계의 속도가 변한다. 회로 구성이 어렵고 누설의 염려가 있다. 고압으로 인한 위험성과 이물질에 민감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유압 전반에 대한 것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유압은 에너지 저장성이 강해서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로 기계의 속도가 변한다. 이건 아까 단점으로 봤죠. 회로 구성이 어렵고 누설의 염려가 있어요. 자꾸 그 고압관로 이게 지금 그 압력이 전부 이 관로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터질 경우에 새버리죠. 누설의 염려가 많습니다. 회로 구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고압으로 인한 위험성 터지니까 그리고 이물질이 민감하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으면 이것도 단점, 이것도 단점, 이것도 단점이죠.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손실이 적다라는 것이 유압기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에너지의 저장성이 있어서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것이 유압기기의 장점입니다. 5번입니다. 유압기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로 맞는 것은 아까 그 페로도에서 보셨죠? 과부하 방지를 하는데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릴리프 밸브. 이 릴리프라는 말이 이제 안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는 여기에 과도한 압이 흐르면 이제 100바이라고 했죠. 100바, 여기 100바로 설정했으면 100바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릴리프 밸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동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 이상의 압력이 흐르게 하게 될 경우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기기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밸브로 만든 것은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릴리프 밸브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이제 파스칼의 원리나 헤로도 등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유압장치의 장점입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의 응답이 빠르다. 동시에 같은 크기라고 그랬죠.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서 보았듯이 한 곳에 가해진 힘은 동시에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것은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동, 전기, 역전, 변속, 가속 등의 제어가 간단하다. 아까 그 회로도를 보시면 역전도 가능하고 변속은 속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 밸브에 의해서 그래서 시동하고 정지하고 역전, 변속, 가속 등의 제어가 간단합니다. 이것이 그 유체역학의 한 특성이에요. 오일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시동, 전기, 역전, 변속, 가속 등의 제어가 간단합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1단 넣고 2단 넣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결국 뭐만 유압의 압력만 높여주면 계속 변속은 되는 거예요. 끊김없이 되는 것이죠.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죠. 1단 넣고 그 다음에 뭐 2단 넣고 3단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힘과 속도를 자유롭게 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출력당 소형 경량으로 큰 힘을 낸다.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서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낼 때 여기서 가해진 적은 힘이 여기서 큰 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소형의 경량으로 큰 힘을 얻는다. 맞죠? 그 다음에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멀리서 무슨 뭐 글라이더 조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여기서 가해진 압력은 이 관로를 타고 상당히 먼 원격까지도 동시에 같은 크기로 작동을 한다는 말씀. 이 관로만 넓혀주면 원격으로 가겠죠. 이 힘이 원격으로 가죠. 이런 의미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시에 응답이 빠르다. 동시에 같은 크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시 응답이 빠른 건 동시에. 항상 이거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시에 같은 크기로 작동한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동시 같은 크기. 그냥 동시니까 응답이 빠르죠. 여기서 힘을 가하는 즉시 저쪽에서 바로 여기서 힘을 가하는 즉시 여기서 바로 힘을 받는다. 정기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아까 봤죠. 뭐 솔레노이드 밸브라든가 이런 거. 속도나 방향의 제어가 가능하다. 봤죠? 속도 제어, 밸브, 그 다음에 방향 제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방향도 될 수 있고 역방향도 될 수 있다.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 토크란 게 뭐예요? 힘죠, 힘. 압력이에요. 압력 제어가 가능하죠. 수동,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대 출력 토크의 제한이 영위하다. 뭘로요? 예, 압력 밸브 사용해서 그 이상 토크가 흐르면 빼버리면 되죠.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하다. 아까 뭘로 봤어요? 방향. 방향 제어 밸브로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기도 하죠. 14. 각종 제어 밸브에 의한 압력, 요량, 방향 등의 제어가 간단하다. 간단하죠. 과부에 대한 안전장치가 간단하고 정확하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릴리프 밸브. 진동이 적고 작동이 원활하다. 이것이 유체역학의 특징이에요. 같은 크기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진동이 적고 작동이 원활하다. 동력 전달이 원활하고 저속에서 큰 회전력의 기동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압장치의 이러한 것들을 그 유압의 특성, 파스칼의 원리, 회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압장치의 단점도 있어요. 첫째는 그 유압류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가 혼입되기 쉽다. 그 다음에 터져서 오일이 누설의 염려가 있고요. 예, 오일이 화재 위험도 있죠. 이것도 기름이니까. 그 다음에 배관 작업이 복잡하다. 폐유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다. 고장이 생기면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고압의 사용으로 인해 위험성 및 이물질에 민감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지금까지 보신 이런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면 좀 연관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화모터의 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동류가 노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다. 맞겠죠? 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압만 넣으면 오일이 새버리는데. 작동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다. 맞습니다. 점도가 변하게 되면 유압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릴리프 밸브를 부착해서 속도나 방향 제어가 곤란하다? 에, 그렇진 않죠. 릴리프 밸브라는 것은 일정 압력 이상이 올라가면 에, 이제 그 감압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속도나 방향 제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작동류에 먼지나 공기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감이 보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릴리프 밸브 유압 회로에서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되면 밸브가 열리고 잉여 유체 나머지 이제 그 오일을 되돌려서 어디로요? 탱크로 이렇게 해서 압력 제어 밸브가 설정치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100바를 해놨으면 100바로 유지되게 만든다.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 밸브라 불리기도 한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 모터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작동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답부터 찍어버리면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라고 비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기름, 이 오일 속에 공기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밀도 다르고 점도 다르죠. 일단은 압력이 밀면 예, 그 유압 오일이라는 특성이 압축되지 비압축성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압축된다고 그러면 바로 힘을 못 받겠죠. 왜? 우선 오일부터 압축시키고 그다음에 압축시킨 오일이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중에 그 낭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비압축성이 큰 그 오일의 특징인데 이 그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오일과 같은 상태로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뭐가 떨어져요? 예,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이 제대로 받지 않고 이 공기를 압축시키는데 또 사용된다든가 또는 공기가 그냥 압축되겠어요? 뭐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열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이게 공동 현상이죠. 그 다음에 유압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장점이죠. 힘의 연속적 제어가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끊김 현상이 적죠. 이것이 유체 역학의 특징입니다. 윤활성, 내마모성, 방청성이 좋다. 윤활성 좋죠? 오일이니까. 내마모성. 그렇죠. 마찰이 적으니까 마모가 적게 되죠. 방청성, 녹이 슬지 않아 좋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장점이겠어요? 이건 단점이란 말이에요. 온도의 영향은 단점에 속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유압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동력, 효율, 부하, 점도. 동력, 효율, 부하는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죠. 근데 점도는요. 오일을 선택할 때 점도, 일정 점도 이상인가, 점도 지수 나오나 이런 걸 봐야 하는 건 유압 오일 선택의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동력, 효율, 부하라는 유압 모터 설정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점도입니다. 점도는 뭐 할 때요? 유압 오일, 유압류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이다.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유압의 제어 기능, 아까 세 가지를 봤죠?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압력 제어. 하나가 남은 거 있죠? 유온 제어.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유압류의 온도가 오르고 온도가 내리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이 부분을 지금은 해결을 못하고 있죠. 유압 장치는 유체 압력 에너지를, 그렇죠. 유체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서 그 뭡니까?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압력 제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까 맨 처음에 유압 회로도에서 보셨죠? 맨 밑에 있는 동력이 이러한 제어 장치를 통과하면서 액추에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실린더를 움직이거나 또는 유압 모터를 움직이거나.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참 어려우시면 제끼시고 풀만한 분들은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스톤의 지름이 20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60kg 퍼 제곱 센티미터로 작용한다면 이때 실린더에서 발생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힘이 단면적 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먼저 피스톤 지름 20mm의 단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양쪽의 단면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스톤 20mm의 단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울 때그 단면적 계산한 걸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r이 반지름이잖아요. 이걸 지름으로 곱하면은 파이 d 제곱을 4로 나누는 거. 이렇게도 되죠.
지름으로 하면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름이 20mm다 그랬으니까 뭐 1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2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을 4로 나눈 거, 요것이 뭐냐면 이 피스톤의 지름이 될, 단면적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이제 몇 제곱 센티미터로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계산 안 해봐가지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400이고 3.14.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 곱하기 20제곱을 4로 나누는 거 이게 단면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8 곱하기 20제곱을 4로 나눈 걸 해보니까 314가 나와요. 이것을 다시 100으로 나누는 것은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어, 환산하니까 10mm가 1cm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그 제곱센치로 나오니까 100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3.1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예. 결국은 이 피스톤은 3.14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제곱센티미터당 받는 힘이 60kg예요. 그러니까 3.14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188.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188.4라고 돼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먼저 계산하는 게 피스톤의 지름, 즉 단면적을 지름으로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 단면적을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서 그 단면적이 몇 제곱 센티미터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곱 센티미터당 퍼 힘, 그 60kg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14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60kg, 이렇게 계산하면 188.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를 풀었네요. 파이 d 제곱 한 다음에 나누기 4 이렇게 해도 되고,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나누기 100으로 환산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겠죠.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r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00을 나눠주면 이게 나올 거예요. 제곱센치가. 그 제곱센치 나오는 것을 이 제곱센치 퍼 60kg이라는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이 피스톤이 발생하는 힘이 나오게 되겠죠. 한 번 더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나는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하시면 하시고, 나 이거 도저히 학교 다니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피스톤 주름이 15mm인 유압 실린더에서 유압이 70kg 제곱센치일 때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은, 그러면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실린더의 단면적을 구하라. 언제나 이 힘은 단면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면적을 구하면은 뭐예요? 파이 r 제곱 하든지 또는 파이 지름 제곱을 4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단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름이 15mm라고 그랬으니까 파이 15 제곱을 4로 나누면 단면적이 나오겠죠. 이게 몇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요거에다가 이 제곱센티미터 나온 것에다가 이 제곱센치당 70g이니까 70kg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킬로가 나오겠죠. 여기서 구한 것을 한번 봐볼게요. 자, 파이 d 제곱에서 4를 나누고 거기서 다시 100을 나누면 이게 단면적이에요. 2268 제곱센티미터. 근데 1 제곱센티미터당 60kg이 나오니까 2.268 곱하기 60 해서 136.08kg.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힘을 구하게 됩니다. 네, 좀 수업이 까다로우셨나요? 처음이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유압이. 그러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